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당선 무효형을 뒤집은 건데 법은 위반했지만 당선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현우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법은 어겼지만 죄는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강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한 당원 경력을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지만 문제는 양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육감이 불법인지 모르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조차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경력을 공개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당원 경력이 알려져 선거 홍보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양형 부당은 대법원 상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더 물을 수 없는 면죄부인 셈입니다. 대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 경력 공개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한 것이 2심 재판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직 법원장 등 호화 변호인을 앞세운 편파 판결이고 법상식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난은 강은희 교육감과 재판부 모두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강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대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고. 시민사회단체는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교육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직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를 했던 그런 교육감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사법부 또한 대구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판결이라며 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요. 사실은 어떠한 시민의 상식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마음에서 얼른 사퇴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직은 유지하지만 2심까지 유죄를 받으면서 어느 직보다 정의로워야 할 교육감 리더십에 적잖은 흠집을 가진 채 대구 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저녁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해 오는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4% 올리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시급 7.67% 인상과 정년 63세 연장을 조건으로 걸고 제적조합원 87.6%의 찬성으로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번 합의로 파업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갈등을 빚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대구시가 올해 첫 시민 원탁회의 의제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까지 140억 원을 들여 폭 2m, 길이 320m의 구름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했지만 반대 목소리에 잠정 보류했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 안전성 문제에다 케이블카 업체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16회 대구시민 원탁회의에
이 문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름다리에 찬성인 사람 40%, 반대 40%, 의견 보류 20%로 350여 명의 참가자를 구성한 뒤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결정들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또는 시집행부에 권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앞산 803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시민 원탁회의 참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더러 803 전체의 보존과 개발이 아니라 구름다리 건설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시민 원탁회의가 15회를 거쳐오면서 결국 대구시의 들러리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또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원탁회의의 주제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또 시정의 들러리로 원탁회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가 찬성 결론을 내면 803 구름다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1일 대구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 지지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한 표현을 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며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지자와 여성을 혐오하고 비하했다며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도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복지재단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는데 특히 북구청 관할 복지재단에서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지 행정기관은 물론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의 대응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연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은 해외 연수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시끄럽고 이거 한 데다가 무슨 정신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는 싶어하고 해외 연수교육 계획 전부 다 백지화하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지시해 나왔습니다. 약속은 저버리고 북구의회 의원 7명은 중국 상하이 등지로 해외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마침 북구 안에서 설립복지재단 사태와 성보 재활원 감금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부랴부랴 취소했습니다. 연수 백지화를 다짐했던 의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긴급하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도 나을 게 없습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은 중국 연수를 가려다가 감금 사태 이후에 취소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류승영 의원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지연 의원은 지방 분권을 배우러 유럽 해외 연수를 갑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설립복지재단 비리를 제보자에게서 처음 듣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원 유통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보받은 내용들은 서로 공유는 안 했죠.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의회는 올해 초 설립복지재단 관련 제보를 받아 올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추진된 복지재단 특위 구성을 깨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를 무산할 시 주민들은 의원들의 무능력을 또 탓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권 침해, 비리가 반복되는 데는 북구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이 미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다시 발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는 상주와 예천, 경주 세 곳이 2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가 후보 지자체로부터 예정이 없던 수정 제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미세먼지 대책에 680억 원을 씁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를 36군데로 늘리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휴게쉼터 20곳을 만듭니다.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도 25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25만 개를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에 나눠줍니다. 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4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포스코 공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5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2,500만 원과 상품권 1,1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공사 수주와 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5만 6천여 명 중에서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람은 422명으로 2014년 100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여러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